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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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살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저예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흘 전 아들을 화장터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문을 여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29년을 함께 산 아들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 검은 점퍼, 청바지. 키는 175cm쯤.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아? 제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아버지. 저예요. 하지만 너는 사흘 전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 저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락사고였습니다.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얼굴은 많이 다쳐서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화장터에 보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관 속에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는데?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민준이는 일어섰습니다. 제 방에서 자도 돼요? 그래.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까지 이 방 절대 열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니. 하지만 왜 장례를 치른 뒤에야 나타났을까요? 왜 방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국민은행 500만 원 입금. 박민준, 박철수. 잔액 502만 원.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박민준.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40분. 바로 조금 전 민준이가 집에 들어온 시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절대로 방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방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아침 8시쯤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자, 먹어라.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찌개를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왜 맛없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짜네요. 짜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짜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싱겁게 끓이면 아빠, 이거 맛없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짜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 아, 그랬나요? 요즘은 싱겁게 먹으려고 해서요. 민준이는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네. 군대에서 뭐 먹는 게 제일 좋았어? 군대요?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햄버거요. 햄버거?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군대 휴가 나올 때마다 아빠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그리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민준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구나. 그게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요. 정신이 없어서. 민준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한국생명보험입니다. 보험사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드님 보험건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이신 박민준 씨의 산재보험 및 생명보험건입니다. 유족보험금이 나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남자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의사 이름이 김영수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 병원에 김영수라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장례식장 이름도 이상합니다. 평화 장례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소에는 그런 장례식장이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서류가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시신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산재 현장에서 신원이 뒤바뀌는 경우요. 신원이 뒤바뀐다고요? 네. 특히 보험금이 걸려 있으면 회사에서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혼이 뒤바뀐다. 그럼 관 속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 집에 있는 이 아이는 정말 제 아들일까요?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버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직 모른다?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의사 이름도 장례식장 이름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관 속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아들이 일하던 공장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일하던 대한정밀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사무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아버지입니다. 반장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직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반장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반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고 당일 정말 우리 민준이가 맞았습니까? 반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관 속에 있던 사람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맞았습니까? 반장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신원 확인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출입카드하고 신분증으로요. 그것만으로 확인했단 말입니까? CCTV는요? 그게 그날 CCTV가 고장이었어요. 고장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얼굴은 직접 보셨습니까? 그건 저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사고가 심해서 반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반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럼 사고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반장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3층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 중에 발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추락했고,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김철수라는 직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안 나왔어요. 연락은 됩니까? 안 됩니다. 이상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니요. 반장님, 혹시 그럼 회사에서 보험금 받는 거 아닙니까? 반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습니다. 반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날 사고로 죽은 사람이 박민준 씨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김철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에서 신원을 바꿨습니다. 신원을 바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철수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김철수가 죽었다고 하면 회사는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회사에서 김철수를 박민준 씨로 바꿔서 신고한 겁니다. 보험금도 받고 책임도 피하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숨어 있을 겁니다. 왜 숨어 있어야 합니까? 박민준 씨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으니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회사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협박했습니다. 협박이라니. 저는 반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민준 씨를 살인자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장을 놓았습니다. 살인자로 만든다. 그 말에 민준이는 두려워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야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회사 사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50대 남자.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장입니까? 누구십니까? 박민준 아버지요.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입니까? 보험금은 곧 나옵니다. 보험금 따위 필요 없어? 당신,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사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게 들키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까? 협박까지 한 겁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오. 나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당신네 회사 끝장낼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제발. 사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에만 신고하지 마십시오. 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오. 우리 아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소. 그리고 김철수라는 사람은 죽었소. 당신은 그 사람의 죽음까지 숨긴 거요. 죄송합니다. 이제 끝이오. 경찰에 신고하겠소.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었고 회사는 아들을 협박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준아, 다 알았다. 뭐요? 공장에 다녀왔다. 반장한테도 들었고 사장도 만났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왜 사과하니?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제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잖아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살아있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에서는 저를 입 다물게 하려고 협박했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저를 살인자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지킬게. 하지만 민준아, 우리가 입 다물면 김철수 씨는 영원히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게다. 가족이 있을 게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철수 형은 고향에 어머니가 계세요. 아프신데 돈을 벌어서 치료해 드리려고 한국에 왔대요. 그럼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계시겠구나. 네.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함께 경찰에 가자. 진실을 밝히자. 하지만 회사에서 걱정 마라. 아버지가 있잖니. 민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내가 두려움 속에 사는 게 더 무섭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함께 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했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회사의 협박을, 신원 조작을 모두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공장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사장과 반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나왔습니다.
사장이 작성한 거짓 서류, 반장이 주고받은 협박 문자, 출입카드 조작 기록,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사장과 반장은 구속됐습니다. 신원 조작, 산재 은폐, 협박, 불법 고용,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의 유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화장장 기록을 뒤져서 민준이 이름으로 화장된 유고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김철수 씨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성껏 예를 갖췄습니다. 민준이는 철수 씨의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철수 형 죄송해요. 형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형의 죽음을 숨긴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절을 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우리는 철수 씨의 고향으로 유고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정의를 찾았다고. 진실은 밝혀졌고 아들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부자가 선택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회사 사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장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산재 보상금 2억 원을 저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김철수 씨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산재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안전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근로 조건도 좋고 보험도 제대로 가입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매일 봅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침마다 나누는 인사.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이게 뭐냐? 감사의 마음이에요. 저를 지켜주셔서요.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더 고맙다. 내가 살아있어줘서. 아버지. 민준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요즘 저는 민준이와 함께 산재 피해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함께 싸웁시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산재로 세상을 떠났는데 회사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증거를 모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승소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헛되게 죽지 않았네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오늘도 저는 민준이와 함께 아침을 맞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맨날 끓여주지.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아침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입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고 제 곁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아들도 딸도 부모도 이웃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요? 혹은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슬픈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